기억을 정리하라. 우리는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사실은 과거의 해석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기억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고 있던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기억을 단순히 저장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해석된 상태로 저장된 감정 덩어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상처로 기억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건이 아니라 자기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기억이 지금의 행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생긴 기억이 현재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억은 필요할 때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현재의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 감정은 현재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지금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해석된 이야기일까요? 기억은 녹화된 영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매번 꺼낼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은 두 사람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기억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쌓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서로 얽히고 겹치고 왜곡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반복되는 감정이 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관계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의 패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결국 포기하게 된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항상 비슷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선택, 행동, 결과, 기억이라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이 깨지지 않는 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기억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기억을 나는 부족하다로 둘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로 바꿀 것인가.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억을 정리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후회, 분노, 슬픔, 이 감정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기억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기억이 강하게 남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기억은 더 깊이 각인됩니다. 특히 두 가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이 감정들이 포함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판단력이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아이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핵심은 다음 세 단계입니다. 1단계는 기억을 꺼내는 것입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떠올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확인합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다시 정의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현재의 감정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재해석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정말 부족했을까?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들은 기억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 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삶은 조용히 변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다음 형식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떠오른 기억. 두 번째, 그 기억에 담긴 감정. 세 번째, 그때 내가 믿었던 생각. 네 번째, 지금 다시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인가? 이 작업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기억인데도 점점 감정이 약해지고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억을 정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아무리 힘든 기억이라도 익숙한 것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붙잡는 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에 붙어있던 감정을 놓는 것입니다. 사건은 남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곧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현재의 선택이 바뀌고 미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기억은 당신을 묶어둘 수도 있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그 기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가? 기억을 정리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지켜주기도 했고 때로는 당신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시니어 캠퍼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 위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